가을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오후였습니다. 김수진은 시어머니 박영숙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결혼 30년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영숙의 마음 깊은 곳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언제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부지런한 분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멀리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 수지는 궁금했어요. 시어머니의 그 깊은 눈빛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요? 아들놈은 괜찮나 싶어서. 영숙이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민호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수진이 대답하며 국그릇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30년간 이어온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영숙의 표정이 유독 어두워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자꾸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영숙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상시와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저녁 무렵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선 그는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영숙은 밥맛이 없다며 몇 숟가락만 뜨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좀 이상하시네.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오늘 하루 종일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들기 전에 영숙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울음소리에 수진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도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 걸까? 수진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영숙의 그 깊은 한숨과 멀리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오늘 밤의 울음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수지는 무언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영숙은 바쁘다며 자리를 피하기 바빴어요. 그때 손녀인 민정이 대학원 수업 때문에 일찍 나가면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소라면 민정을 보며 환하게 웃으시던 영숙이었는데 오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녀오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숙은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이런 영숙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혹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시어머니만의 고민이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이 지나도 영숙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도 보지 않고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도 핑계를 대며 빠지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수진이 남편 민호에게 말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자꾸 방에만 계시려고 하고요. 그래도 아프다고는 안 하시잖아. 민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영숙이 마트에 갔다 오시겠다며 외출하신 사이 수지는 집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방을 정리하던 중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떨어졌어요. 수지는 처음에는 그냥 다시 넣어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봉투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영숙이에게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 글씨체가 시아버지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잠깐 망설였지만 요즘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혹시 이 편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편지는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았고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편지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영수가 우리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시어머니에게는 민호 외에 다른 자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가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편지는 최동훈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었고 영숙과의 첫 번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될까봐 입양을 보내야 했던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편지 말미에는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게 정말 시어머니의 이야기인가요? 민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첫 번째 아이가 있었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편지의 날짜였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온 편지였거든요. 그제서야 수지는 왜 시어머니가 요즘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이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수지는 급하게 편지를 원래 자리에 넣고 방을 나왔어요. 다녀오셨어요. 수진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혹시 방에 들어갔었냐고 물으려다가 말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엄청난 비밀을 혼자 알고 있자니 너무 무거웠습니다. 남편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어머니, 요즘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영숙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나이가 드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다. 영숙이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힘이 없었어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그 깊은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영숙은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서 간직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숨겨진 비밀 제3장. 편지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수지는 여전히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말하자니 시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해져서 수지는 급히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의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 같습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회복되실 거예요. 하지만 영숙은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불안해했어요. 자꾸만 집이 걱정된다며 빨리 퇴원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쉬세요. 수진이 달래며 말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퇴근 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간신히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병실 밖 복도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가 요즘 정말 이상하셨어.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때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여보, 사실 며칠 전에 어머니 방에서 편지를 하나 봤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민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수진은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최동훈이라는 사람, 그리고 시어머니의 첫 번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요. 민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충격에 빠져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숨기고 계셨을 리가 없어. 하지만 그 편지는 분명히 진짜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요즘 행동을 생각해보면 수진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형이 있다는 뜻이야.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동훈아. 아이를. 수진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영숙의 잠꼬대 속에서 최동훈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였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편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 잠시 깨어났을 때 수진이 물 한 컵을 건네주었어요. 영숙은 고맙다며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하지만 영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다. 피곤하겠다. 내 어머님 쉬세요. 수진은 안타까웠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혼자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튿날 오전 영숙이 퇴원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영숙은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자꾸만 시계를 보고 전화기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수진은 혹시 그 최동훈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건 아닌지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손녀 민정이 할머니의 안색을 걱정하며 물었어요.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괜찮다. 영숙이 대답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민호는 아내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자신이 모르는 형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겨오신 걸까요? 식사가 끝난 후 영숙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그 편지를 꺼내서 읽고 계실 거라는 것을요. 영숙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정말 자신이 모르는 형이 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진이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최동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영숙 여사님 댁이 맞나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정중하고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수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수진이 말하며 영숙을 불렀어요. 어머니, 전화요. 영숙은 수화기를 받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동훈이구나. 수진은 멀리서 그 대화를 지켜보았어요. 영숙의 표정에는 그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최동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우리 아이 얘기를. 그리고 너와 나 얘기도. 영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0여 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 꺼내놓아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좋아.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일 오후에 공원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아. 영숙이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너도 알고 있구나. 수진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편지를 우연히 봤어요. 죄송해요.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다 얘기해야겠구나. 너희들에게도.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영숙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와 민정, 그리고 수진이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에게서 이미 들은 이야기였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나는 민호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영숙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동훈이야. 할머니. 민정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어. 영숙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의 말이 현실로 다가오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좋은 집으로 입양을 보냈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너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어머니, 민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민호야. 너한테 형이 있다는 걸 말하지 못해서. 영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줄곧 궁금했어. 그럼 내일 만나시는 분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동훈이야. 그리고 우리 아이 소식을 가져올 거야.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거실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각자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한테 삼촌이 있다는 뜻이에요? 민정이 물었어요. 그래. 너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삼촌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영숙이 손녀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민호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30여 년간 외아들로 살아온 자신에게 갑자기 형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계셨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수진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미안하고 그리웠어.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특히 민호가 외로워할 때마다 형이 있었다면 덜 외로웠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 복잡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30여 년간 숨겨져 온 진실의 전모가 드러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숨겨진 비밀 -제5장. 다음 날 오후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또 갈아입으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30여 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니야, 괜찮다. 영숙이 고개를 저었지만 그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회사에서 일찍 나와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민호가 말했지만 영숙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어요. 공원에 도착한 영숙은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는데 그의 걸음걸이가 예전 그 사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영숙아. 최동훈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동훈이구나. 영숙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지냈어? 동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살았어.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는 어떻게 지냈고? 나도 그냥 살았지. 동훈도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늘 우리 아이 생각을 했어. 우리 아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동훈은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건네주었어요. 이름은 강현우야. 좋은 집에서 잘 자랐어. 영숙이 사진을 받아들고는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의 현우는 민호와 닮은 구석이 있으면서도 동훈의 모습도 닮아 있었어요. 의사가 되었어. 동훈이 말했습니다.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결혼해서 아이도 둘 있어. 영숙은 사진을 보며 계속 울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잘 자랐구나. 그런데 영수가 동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현우가 우리를 찾고 있어. 영숙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응. 몇 년 전부터 친부모를 찾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을 받게 된 거야. 동훈이 설명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나?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특히 너를.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 동훈의 말에 영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현우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왜 자신을 버렸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당시 상황을 현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현우는 이해할 거야. 동훈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아이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 거야. 그때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신지 걱정돼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영숙은 문자를 보며 깨달았어요. 이제 자신에게는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는 것을요. 가족들도 모든 걸 알게 되었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동훈아. 영숙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현우를 만나고 싶어. 정말. 동훈의 눈이 환해졌습니다. 응.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어. 현우에게는 민호라는 동생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 영숙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우에게 연락해 볼게. 천천히 준비해서 만나는 거로 하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영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30여 년간 혼자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숨겨진 비밀 -제6장. 영숙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호 그리고 민정까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수진이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현우의 사진들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아이가 너희 형이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의 현우는 자신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것이 느껴지면서도 낯선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강현우래. 의사고 결혼해서 아이도 둘 있다고 해. 영숙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정이 사진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정말 아빠랑 닮았네요. 그럼 저한테는 사촌이 2명이나 생긴 거예요. 그런데 민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형이 생긴다는 것도 어색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직은 모를 거야. 영숙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고. 만나게 될 거야. 만나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갑자기요. 영숙은 아들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민호야, 현우도 우리를 찾고 있었어. 특히 나를.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해.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30여 년간 외아들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형이 나타난다니요.
게다가 그 형은 이미 성공한 의사로 가정까지 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형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갑자기 만난다는 것은.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천천히 생각해봐.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그런데 그때 영숙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현우가 이미 우리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거야. 네. 민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입양기관을 통해서 내 신상 정보를 알아냈을 거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야. 영숙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진이 물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수진이 인터폰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사진 속의 현우와 똑같이 생겼거든요. 어머니, 현우 씨인 것 같아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들이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민호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정말로 사진 속에 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어린 아이들이 함께 있었어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네요. 민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마음을 다잡고 일어났어요. 이제 피할 수도 없고 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줘. 영숙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현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현우라고 합니다. 혹시 박영숙 어머님 계신가요? 현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도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영숙이 현관으로 나와서 현우를 마주 보았습니다. 30여 년 만에 만나는 첫째 아들이었어요. 현우구나.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현우도 눈물을 글썽이며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여 년간 헤어져 있었던 모자가 드디어 만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가족이 하나로 합쳐지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현우와 영숙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3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들어낸 벽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피로 이어진 끈이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들어오렴.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뒤를 따라 7살과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수줍게 따라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현우가 아이들을 소개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내 손자들이구나. 영숙이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네. 아이들은 처음 보는 할머니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어요. 현우가 미리 말해준 덕분인지 어색해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큰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한다고 했어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30여 년간 참아왔던 미안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이 현우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현우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저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감동적인 장면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색함과 질투가 올라왔습니다. 현우가 영숙에게서 살짝 떨어져 다른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이분들이.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민호야, 너의 동생이고. 영숙이 민호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수진이, 민호 아내고.
현우는 민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민호도 어색하게 악수를 나누었어요. 형이라고 불러야 할지 현우 씨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민정이야. 민호의 딸이고 너의 조카지. 영숙이 민정을 소개하자 현우는 반갑게 웃었어요. 안녕 민정아. 삼촌이야. 민정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삼촌과 사촌들이 신기했어요. 현우의 아내는 오늘 오지 못했어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 아이들만 데리고 왔어요. 괜찮아. 언제든지 환영이야. 영숙이 말했어요. 가족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을 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찾은 지는 몇 년 됐어요. 하지만 연락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영숙이 물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저를 잊고 싶어 하실까 봐서요. 현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새로운 가족에게 방해가 될까 봐서요.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현우가 자신들을 배려해서 연락을 주저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동훈 아저씨가 먼저 연락을 주셔서 현우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도 저를 그리워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숙은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매일매일 내 생각을 했어. 잘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건강할까? 하루도 빠짐없이. 저도 어머니가 궁금했어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왜 저를 보내셨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래도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때 현우의 큰아이가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영숙이 손자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색하고 질투가 나기도 했지만 현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 같았어요. 현우 형. 민호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보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겠죠? 현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정말로. 그날 저녁 현우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지면서 다음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현우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함께 말이에요. 현우가 떠나고 난 후 가족들은 각자 다른 심정으로 오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영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수지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 기뻤어요. 민정은 사촌들과 놀 생각에 즐거웠고요. 민호만은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더 이상 거부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현우를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박가와 강가의 두 가족은 이제 하나의 큰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현우 가족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은 서로를 진짜 사촌처럼 아끼며 지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영숙의 71번째 생일이었거든요. 현우가 아내 지영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와서 생일상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현우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영숙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민호도 일찍 퇴근해서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생신에 셋이서만 조촐하게 보냈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가족이 모여서 축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현우의 아이들이 손수 만든 카드를 건네주었어요. 영숙은 그 카드를 받아들고는 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우리 손자들아. 영숙이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영숙이 궁금해했어요. 최동훈 아저씨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멈칫했어요. 동훈과는 그 후로도 몇 번 만났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직 잘 모르겠어.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때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에는 아저씨도 어머니만큼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할머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민정이 순수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가족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모두가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진이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최동훈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 씨 생신이라고 해서 꽃을 좀 가져왔어요. 동훈이 꽃다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숙이 나와서 동훈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동훈이 들어와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현우와는 이미 몇 번 만나서 편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함께 드세요. 민호가 의자를 내주며 말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를 때 영숙이 모든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줄 몰랐어요. 숨겨왔던 비밀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놓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현우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더 고마워요. 저에게 이런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민호도 어머니 옆으로 가서 말했어요. 어머니,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현우 형을 만날 수 있어서. 그때 동훈이 일어나서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아. 동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지 않을래? 영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아요, 동훈 씨.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족들 모두 박수를 쳤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소리쳤고 어른들은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큰 가족이 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영숙과 동훈, 현우 가족, 그리고 민호 가족까지 모두 함께 말이에요. 사진을 찍은 후 영숙이 말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숨길 게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현우가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 모두 진짜 가족이 됐어요. 민호도 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형제가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영숙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때로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할 때 더 큰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피의 연결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영숙의 71번째 생일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었고 두 가족은 이제 진정한 하나의 가족으로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